예,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교육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철희입니다. 더불어경제 콘서트라고 이름을 정했는데요. 저희가 제안하는 경제는 더불어경제입니다. 소수, 강자, 몇 사람만이 특혜를 누리고 특권을 누리는 나홀로 경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평등하게 혜택을 나누는 더불어경제를 지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콘서트 제목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119에 전화해서 소방관 부르죠. 경제가 무너지면 헌법 119조에 호소하고 그 119조를 만든 이분을 불러내야 됩니다. 어떤 분인지 아시죠?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입니다. 김정인 대표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우선 영상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종인입니다. 전남과 광주 지방을 돌았습니다. 이 지역을 돌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과거에 민주화의 요람이 되었던 이 광주 전남이 갑자기 야당의 분열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주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야당의 분열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새로운 정치를 내세우고 이곳 호남의 기득권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의 입지를 확보하고 자기네들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결국은 야당을 분열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주주의의 온상이 된 곳이 야당의 분열과 이 분열로 인해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드는 그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광주의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것을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 출마한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과거에 기득권을 배척하겠다, 새로운 싹을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그 말은 간데가 없고 결국 가서 기득권 정치인들만이 늘비역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광주와 전남의 새싹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이번 4.13 총선에서 특히 이곳 광주에서 새싹들로 심어진 우리 8명의 후보를 꼭 당선시켜서 국회에 보내실 거면 이들 당선자들을 힘으로 바탕을 해서 제가 반드시 이 광주의 소망을 이뤄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투자는 부진하고 소비도 부진하고 가동률도 부진하고 이렇게 되니까 수출도 부진하고 경제의 각 부분이 모두가 다 정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심판을 할 것 같으면은 아무것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정부도 좀 꿈틀거려서 어떻게 하면은 현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방안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내년에 2017년 대선을 맞이해서 우리가 전권교체를 이룰 것 같으면은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 이 부진한 경제를 갖다가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접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엊그저께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GDP 자체가 1인당 GDP 자체가 종전과 달리 깎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제가 어떤 것을 회상하냐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일본이 겪어온 과정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똑같이 닮아가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 가게도 가난하고 정부도 가난하고 오로지 돈을 갖고 있는 곳은 기업밖에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결국 일본 경제가 부진한 양상에 빠져가지고서 20여 년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이와 같은 상황을 되풀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되면은 우리 경제의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3년 전에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경제도 일본처럼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1987년 지금 헌법에 경제민주화라는 구절을 헌법에 집어넣으면서 이제 정치가 민주화가 될 것 같으면은 정치는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이 민주정치의 기본이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게 민주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잘못되었던 경제사회 구조를 시정을 해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민주주의와 경제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가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990년에 정부의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 즉 그동안에 막강해진 경제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에 저항에 부딪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 세력 몇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지배되는 그러한 경우가 될 것 같으면은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그동안 경제 발전을 이루고 한 것도 다 허사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년간의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을 타파를 하지 않으면은 이 경제의 실패를 우리가 국민들에게 묻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력마저 잃어버린다고 하는 이런 믿음 하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공약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 나라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는 어려운 문제를 어렵다고 피하지 않고 해결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포퓰리즘이니 혹은 뭐 무상복지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 기초연금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초연금을 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재정 확보가 우선입니다.
국가 재정이 이거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 재정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약 18% 정도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21%, 22% 선까지만 유지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러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접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보험료 납부 제도입니다. 이거를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기준으로서 일원화해서 그간에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이 있었던 이 건강보험 납부 체제 자체를 갖다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건강보험의 납부 제도를 볼 것 같으면 뭐 자동차에다가도 붙여보고 재산에다도 붙여보고 한번 8가지 종류의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건강보험료를 갖다 걷어들입니다. 이것을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할 것 같으면 건강보험료 납부하시는 분들의 92%의 건강보험료는 줄어들고 7%의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납부는 늘어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절차가 복잡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이걸 의원 입법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내다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중단을 시키고 새로운 경제의 방향을 설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가의 미래가 매우 암담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광주의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로 광주의 유권자분들이 이렇게 분열된 야당의 형태를 그대로 인정을 하셔가지고서 나중에 한국의 소위 야당사에 아주 얼룩을 남겨주지 않으실 것을 갖다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여기 광주 전남의 유권자들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내세운 후보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중에는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새싹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키우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미래에 여기에 광주나 전남의 대통령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번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